이번 발표가 특히 XRP에 주목되는 이유는 SEC와의 소송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장 컸던 자산이 XRP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파생 상품 시장에서라도 XRP를 명확한 규제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코인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시는 분들은 SEC와 CFTC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SE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죠. 주식이나 채권 같은 증권을 규제하는 기관입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이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 코인 시장에서도 특정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때 SEC가 개입을 하죠. 반대로 CFTC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상품과 파생 상품을 다뤄요. 원유나 금 같은 전통 상품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디지털 자산도 상품으로 분류해서 선물 시장과 옵션 시장을 규제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디지털 자산 파생 상품을 두고 협력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발표가 나오자마자 리플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죠. 하루 만에 약 1.8%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수치만 놓고 보자면 크게 상승했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중요한 건 시장이 이 부분을 규제 불확실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가격 변화보다 더 큰 건 심리 변화죠. 규제라는 벽이 낮아지면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일 수 있고, 그 파급력은 개인 투자자와 시장 전체로 번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이슈가 앞으로 리플에게는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서는 이 두 기관의 갈등 때문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SEC는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죠. 반면 CFT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상품이라고 보면서 관할권이 자기네 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게 단순한 법률 해석 문제가 아니라 누가 더 큰 힘을 가지느냐의 문제로 이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번 협력 발표는 적어도 파생 상품 영역에서는 힘을 합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입니다. 이제 내가 들고 있는 자산이 어느 규제 틀 안에 들어가는지를 놓고 불필요하게 혼란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죠. 비슷한 사례가 과거 선물 ETF에서도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선물 ETF가 처음 승인될 때도 SEC와 CFTC의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번에도 같은 그림이 XRP에 그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표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자본과 증거금 요건을 통일한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거래소마다 적용받는 규제가 다르고 기간별로 요구되는 증거금도 달라서 규제 차익 거래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A 거래소에서는 규제를 피하고 B 거래소에서는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시기였죠. 이번에 기준을 통일하면 이런 비효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고 기준 간소화입니다. 암호화폐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보고서 때문이었습니다. 기관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서 회사들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버전으로 작성해야 했어요. 이번에 간소화가 되면 운영 부담이 줄어들고 시장 참여자들이 규제 준수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신규 상품 승인 절차를 빠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XRP입니다. XRP 기반 선물 상품이 빠르게 시장에 나오게 된다면 미국 투자자들도 정식으로 이 상품을 거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면 기관 자금도 들어올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시장 유동성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번 발표가 특히 XRP에 주목되는 이유는 SEC와의 소송 때문에 불확실성이 가장 컸던 자산이 XRP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파생 상품 시장에서라도 XRP를 명확한 규제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명확성이 있어야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펀드 편입이든 리스크 관리든 내부 규정을 통과하려면 규제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이 조건이 갖춰지면 기관 참여가 본격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 시장은 현물을 직접 들고 있지 않아도 가격 변동성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비트코인도 선물 시장이 열리면서 거래량이 급증했고, 지금은 현물보다 파생 상품 거래가 더 많습니다. XRP도 비슷하게 가겠죠. 선물 상품이 정식으로 자리 잡으면 거래소 간 경쟁이 커지고 새로운 참여자도 늘어날 거예요. 특히 미국 내에서 영구 선물이 공식화된다면 글로벌 금융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기관들이 현물을 직접 보유하는 데는 규제 리스크가 크지만 선물 거래라면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이 차이가 시장 확대의 핵심이 될 수 있어요. 이번 발표가 방향을 보여준 거라면 다음 달 29일에 열릴 공동 원탁 회의에서는 실제 실행 계획이 정해질 겁니다. 증거금 처리 방식, 보고 의무, 신규 상품 승인 일정 같은 세부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에요. 만약 이 회의에서 XRP 기반 선물 상품을 언제부터 도입하겠다라는 일정이 나온다면 시장 반응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비트코인 ETF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 승인 일정이 발표되자마자 거래소들이 관련 상품을 준비했고 바로 자금이 몰려들었죠. XRP 역시 같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얘기 없이 원론적인 수준에 머물면 기대감이 일부 꺾이면서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SEC와 CFTC의 협력 발표는 디지털 자산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특히 XRP 입장에서는 새로운 선물 상품 출시로 이어질 수 있고 기관 참여 확대와 유동성 증가라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 29일 공동 원탁 회의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XRP의 흐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XRP 투자자라면 이번 발표를 단기 재료로만 볼 게 아니라 비트코인 선물 ETF 사례처럼 시장 판도를 바꾸는 규제 변화의 신호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이슈로 인해서 리플이 단기적으로 중요한 저항 구간을 돌파해줬습니다. 소통방에서는 제가 어제도 브리핑을 해드렸지만 지금 뚫어졌던 이 구간을 지키는 게 현재로선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분위기만 잘 유지된다면 위에서 내려오는 이 하락 추세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디로 움직일지 큰 방향성이 정해졌다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만간 방향성을 정하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확인되는 대로 제가 소통방에 가장 먼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방 입장 링크는 아래 댓글에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XRP가 지금 많이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XRP는 개별적인 움직임보다는 시장 전체 분위기를 같이 따라가고 있으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항상 냉철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판단력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또 알찬 내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